안녕하세요. 떠먹여주는 부동산 TV 이떠먹입니다. 자, 오늘은 실제로 분양을 하는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서 조금 더 가깝게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분양단지 시리즈는 첫 시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곳을 고를까 저도 고민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수도권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능곡 뉴타운, 그리고 능곡 뉴타운에서 얼마 전 청약을 마친 대곡역 롯데캐슬 엘클라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떠먹부 TV에서 분양단지를 알아볼 때는 단순히 분양단지에 대한 정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 상황과 또 주변의 어떤 개발 호재, 그리고 또 입지를 살펴볼 때도 주변과의 어떤 관계, 또 조금 더 미래적인 입장에서 살펴보는 것을 주안점으로 두기 때문에 이 아파트 자체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는 홈페이지라든지 다른 곳에서 살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언제나 많은 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그런 상황이죠. 수도권 아파트는 현재 서울의 전세난, 그러니까 임대차 3법 이후에 전세값 상승이라든지 또 이미 많이 올라버린 서울의 집값 등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져서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관심은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알려드리는 대곡역 롯데캐슬 엘클라시도 수도권 아파트이지만 특징은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은 그런 아파트. 그래서 수도권 아파트를 알아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더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 아파트. 그런 것을 주안으로 선택해 봤습니다. 능곡 뉴타운에 대해서 아직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대곡역 롯데캐슬 엘클라시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능곡 뉴타운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것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능곡 뉴타운에 대해서 좀 한 번에 보실 수 있는 지도인데요. 능곡 뉴타운은 이제 쉽게 말해서 경의중앙선 능곡역, 그리고 이쪽이 아직 표기가 안 됐지만 여기에 있는 이제 화정역, 화정역은 이제 3호선이죠. 서울지하철 3호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제 대곡역, 이제 이 사이에 있는 이제 쉽게 말해서 이 능곡지구에 대한 새로운 주택 보급, 뭐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들이 합쳐져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능곡 뉴타운이 관심을 받는 이유는 당연히 서울과 가깝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화정역이라든지 이 3호선 부분에 이 동네 저도 예전에 이제 토당동에 이제 왔다 갔다 할 일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주거로서는 지금 주거 어떤 정주 여건은 굉장히 좋아졌죠. 그래서 인기가 많은 지역이고 또 이곳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어떤 입지적인 특징, 그러니까 서울과의 접근성뿐만 아니라 생활 환경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 능곡 뉴타운은요, 정확히 행정구역상 이제 고양시 덕양구에 들어가는데요. 능곡동 그리고 이제 행신동 일대에서 진행이 되고 규모가 꽤 커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도 더 큰 그런 곳입니다. 능곡 뉴타운은 이미 일대 사시는 분들은 뭐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텐데 이 능곡 뉴타운의 개발과 관련돼서 이미 이쪽 지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예전부터 이제 카페 커뮤니티 등에서 굉장히 많이 논의되는 이슈 중에 하나고요. 능곡 뉴타운과 관련돼서 이제 대곡역 개발이라든지 또 능곡 뉴타운 안에서도 이제 민간 분양과 이제 공공 분양 이런 것들이 이제 나눠져서 이제 새롭게 선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은 능곡 뉴타운에 대한 모든 단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최근 분양 단지인 롯데캐슬 엘클라시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리는 롯데캐슬 엘클라시는 요쯤에 이제 위치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허스맨션이라고 있었던 자리인데 이 자리에 이제 새롭게 들어서게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 이곳은 2018년에 이미 관리처분인가가 승인이 났습니다. 관리처분인가 뭔지 아직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죠? 그냥 사업을 위해 아파트를 새로 짓기 위한 어떤 절차라고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총 세대수는 834세대. 적지가 않은 규모입니다. 보통 1000세대가 넘어가면 대단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834세대만 해도 적은 규모는 아니죠. 헌데 조합원의 비율이 많아요. 조합원의 비율이 많다는 거는 일반 공급의 숫자가 적다는 얘기고, 그에 따라서 일반 공급은 254세대 밖에 되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실수요층이 청약을 통해서 이제 집을 새롭게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경쟁이 높다고 할 수도 있고, 또 물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산점 경쟁이라든지 높은 청약 경쟁률 등이 예상이 됐던 곳입니다. 자, 아무리 일반 분양 세대가 적어도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야 이제 인기가 많을 거잖아요. 자, 그러면 과연 이곳은 인기가 얼마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을 갖췄는가, 이런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걸 한번 볼게요. 지금 이걸 보시면 아까 어디라고 했었죠? 여기인가요? 요쯤이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자, 한 요쯤이 이제 롯데캐슬이 될 것 같고요. 다시 요쯤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이렇게 능곡역이 가깝고요. 화정역도 뭐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깝다 할 수 있는 거리인데, 지금 지도에선 잘렸는데 요쯤에 이제 대곡역도 있죠. 이게 표기를 정확히 드려야 되겠나? 한 요쯤이 되려나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이제 지하철역을 왜 말씀을 드렸냐면 이름 때문이에요. 이 아파트 단지의 이름인데, 사실은 이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여기 능곡역과 사실 더 가까워요. 어떤 실제적인 접근성은. 그런데 도보 거리로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고요. 현재는 대곡역을 가기 위해서 이제 어떤 이제 도로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대곡역 개발이 되면 좋아질 수 있겠지만, 현재는 능곡역으로 이제 지하철을 이용하기가 조금 더 편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름은 대곡역 롯데캐슬이죠. 그리고 이 대곡역 롯데캐슬이라고 이제 이름이 붙은 것들은 이 부분이랑도 한번 연계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작년에 2019년에 같은 네이밍으로 대곡역 두산이뷰가 바로 옆자리에서 분양이 있었거든요. 물론 분양도 잘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능곡이 아니라 자꾸 대곡이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두산이뷰도 그렇고 이번 롯데캐슬도 그렇고. 그거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 대곡역이 이슈가 더 크기 때문이에요. 최근 분양 단지들이 능곡보다 대곡역을 더 강조하는 이유는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대곡역은 현재 3호선과 경의중앙선의 환승역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곡 소사선이 현재 공사 중에 있고요. GTX A 노선, 이거 굉장히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노선이죠. GTX A 노선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4개의 지하철 노선이 대곡역을 경유하게 된다는데, 이거는 이제 분양 광고를 보면 흔히 이제 쿼트러플 역세권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어쨌든 4개의 노선이 하나의 역을 지난다는 건 그 역의 파급 효과라든지 유동인구라든지 거주성에서, 정주 요건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한 호재입니다. 지금 현재 대곡역과 관련돼서 단순히 4개의 노선이 지나는 예정 상황 말고도 그 역을 중심으로 한 대곡 역세권 개발이 항상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뭐 사업과 관련된 이제 비즈니스 관련된 시설, 뭐 주거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 상업시설도 포함이 되고 종합적인 뭐 환승센터 이야기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예정이 된 거는 없어요. 이건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정이 된 게 아니라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실제로 4개의 노선이 지나가고 또 주변에 어떤 인구 유입과 주택 보급이 이어지면 충분히 앞으로 이제 디벨롭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작년에 두산 이브도 그렇고 요번에 롯데캐슬도 그렇고 능곡역보다는 대곡역을 이제 아파트 단지 네이밍으로 활용하면서까지 강조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 롯데캐슬 L클래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위치에 있어서 앞으로 이제 여기 있는 대곡역이나 능곡역을 통해서 직주 근접이 가능하다. 그리고 또 여기 대곡역에서 대곡 소사선이 생기면 이렇게 김포공항으로 향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김포공항에는 또 뭐가 있죠? 9호선과 5호선이 있죠. 그래서 대곡역을 통해서 소사선을 통해서 김포공항으로 가고 여기서 5호선이나 9호선을 통해서 9호선은 이제 강남에 가기 좋고 5호선은 이제 여의도 가기가 좋죠. 이제 그런 식으로 또 출퇴근이 편리해진다라는 것들을 이제 강조하고 있어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어차피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출퇴근을 해야 된다면 이렇게 다양한 노선을 활용할 수 있는 건 당연히 큰 장점이겠죠. 그리고 현재 예정되어 있는 노선을 보면 여기 이 대곡역에서 대곡 소사선까지를 이용을 하게 되면 요 김포공항역까지는 단 한 정거장입니다. 그러면 대곡역에서 한 정거장, 김포에서 5호선이나 9호선 활용한다. 좋은 이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는 이 생활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시 드려보자면 이쯤에 있는 이제 화정역 부근에 이제 보통 생활 인프라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뭐 이마트라든지 이런 대형마트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당장 입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이동하면 뭐 충분히 생활적인 부분들은 해결이 되는 상황이고 이쪽에 이제 능곡 초중고 정도 학군이 이제 마련이 되어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바로 옆에 있는 이 두산 이브 단지와 또 붙어 있고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들은 서로 모이면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도 뭐 좋은 측면이 많이 있는 단지라고 보여집니다. 자, 아쉬운 점도 있죠, 당연히. 자, 뭘까요? 일단 자연환경이 없어요. 요즘은 뭐 숲세권, 뭐 수변 아파트 뭐 여러 가지 해서 자연환경을 강조하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게 실제로 분양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떠올랐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지역적인 특색 그리고 또 이 뉴타운 개발이라는 특징 때문에 애초에 갖고 있었던 자연환경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나는 공기 좋은 곳이 좋아 좀 숲이 많았으면 좋겠어 녹지가 많은 게 좋겠어 이런 거를 바라시는 분들이라면 다소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군도 아무래도 이제 아쉽다는 평가가 있는 편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있으면 좋지만 아직은 어떤 단지를 중심으로 한 어떤 생활 환경이 잘 갖추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들은 앞으로 당연히 좋아집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불편 사항일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이 조금 중요한데요. 롯데캐슬 L클래시는 사실 능곡 뉴타운에 포함이 되는 단지는 아니에요. 바로 인접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경계에 있지만 능곡 뉴타운에 포함되는 단지는 아니고 능곡 주택 재건축 연합이라는 사업으로 들어서는 단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이에요. 사실 재건축과 재개발은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떤 법률적인 조항이라든지 제한 사항들이 좀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로 아파트 공급에 있어서도 수분양자들이 체감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체감이 되는 부분이 생겨요. 한 가지만 그냥 말씀드리자면 재건축은 평면, 즉 실내 평면을 조금 협소하게 느껴지게끔 뽑히는 경향이 있어요. 협소하다, 답답하다. 이런 게 기본적인 의견입니다. 이거는 재건축 아파트가 갖추고 있는 법적인 어떤 실내 평면을 구성함에 있어서 제한 사항들을 맞추다 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인데 실제로 어떤 바닥 면적이 좁다고 이야기는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구조 그리고 어떤 서비스 공간 그리고 또 환기라든지 어떤 이런 편의성을 맞추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조건들이 있어서 평면이 다소
일반적인 재개발 아파트나 이제 허허 벌판에서 새로 올리는 아파트들과 비교할 때는 답답하고 좀 마음에 안 든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은 이제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하실 텐데, 어쨌든 이 부분들을 하나 제가 이렇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실제로 이제 가서 모델하우스라든지 뭐 온라인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신 분들은 느낄 수도 있겠지만, 실내가 조금 작다, 내지는 구조가 좀 아쉽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롯데캐슬이 뭐 아파트를 못 짓는 기업은 아니죠. 다만 이제 재건축의 특징 때문에 이 평면을, 실내 평면을 조금 선호하는 형태로 최신 트렌드를 모두 반영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조금 실내 만족도에서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게 좀 특징입니다. 자, 요 정도가 이제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좋다는 거냐 나쁘다는 거냐 사실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준비할 때는 이곳이 분양하기 전이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미 분양이 완료가 돼서 경쟁률도 나왔는데 평균 33.3 정도 평균 경쟁률이 나왔더라고요. 뭐 예상한 것보다 약간 높기도 하고 예상한 수준이라고도 해야 되나? 어쨌든 좋은 결과를 통해서 청약 접수가 완료가 됐는데,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공급되는 세대가 적었고요. 그리고 또 능곡 뉴타운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지난해 두산 위브가 분양한 이후에 현재 형성되어 있는 분양권의 프리미엄 등을 감안할 때 당연히 높은 인기를 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현장에서, 주변에서 이제 공인중개사 등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합원 물량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청약을 통해서 이제 아파트 구입을 하실 수 없는 분들은 분양권 매입을 고민하시게 되는데, 그런 어떤 그때 감지됐던 어떤 인기라든지 관심을 고려해 보면 실제 이제 일반 분양에서 충분히 높은 인기를 누릴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바로 이 부분이 조금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바로 이제 대곡 역세권 개발과 관련된 얘기인데, 저는 능곡 뉴타운 자체의 어떤 미래 비전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 아파트 단지의 앞으로의 어떤 비전을 바라볼 때 이 대곡역 개발이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아직 대곡역 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특별한 뭐 마스터 플랜이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이 부분들이 확실할까, 정말 잘 될까, 그리고 가시성이 있게, 그리고 또 정말로 파급력 있게 개발이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분들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청약을 넣으시라,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었고요. 단순히 이제 나는 사실 이 동네 잘 알지도 못하고 뭐 그냥 주변에서 좋다고 하고 인기가 많았다고 하고 피가 얼마가 붙었다고 하니까 난 넣었다, 이러시는 거라면 조금은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결과는 잘 나온 케이스가 됐고, 또 제가 뭐 프리미엄에 대해서 이제 예상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현재 이 롯데캐슬 엘클라시에 대한 앞으로의 당분간의 인기라든지 관심은 이제 입주할 때까지도 지속적으로 이제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분양가는 이제 이렇게 나왔었고요. 이제 59 타입 같은 경우에 이제 메인 층수 10층에서 19층 이제 4억 중반이었고, 이제 84 타입은 6억 내외였는데, 상승 여력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당첨이 되신 분들은 뭐 축하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곳에 대한 분양권을 빨리 매입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공역 역세권 개발이나 또 실거주를 위해서 분양권 구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은 이제 신중하게 좀 넉넉히 시간을 갖고 고민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비단 이번 롯데캐슬뿐만 아니라 앞으로 능곡 뉴타운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공공 분양도 많이 있지만 이제 민간 분양
이런 것들이 이제 섞여서 이제 분양이 앞으로 꾸준히 있을 계획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정보가 나오면 그때그때 짚어드리면서 그러면 이제 저희 떠먹부 구독자분들은 이제 과거에 이 떠먹이가 이렇게 설명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곳이 이제 이렇게 됐구나 이런 걸 느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대공역, 롯데캐슬, 엘클라시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봤고요. 다음번에도 주목할 만한 단지나 눈여겨봐야 될 곳, 또 굳이 실거주 입장이 아니더라도 알아두면 좋을 만한 단지가 있다면 한번 잘 골라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먹부TV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